세상이 다 잠든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죠.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어둠 속을 다녀요.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요. 뼈마디가 다 시렸대요. 그래도 폐지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고 악착같이 움직였어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김춘삼이래요. 나이가 곧 70인데도 이 고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죠. 폐지 더미에서 동전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게 그렇게 기뻤대요.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거죠. 인생이 참 그랬어요. 앞이 캄캄해도 그냥 묵묵히 허리 숙이고 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은 뭔가 달랐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젊은이 하나를 만났거든요. 그 청년이 글쎄 이 할아버지한테 상상도 못할 걸 주고는 휙 사라져 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한 말이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맨날 그렇듯이 고물상 문 닫기 전에 겨우 폐지를 다 팔았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대요. 텅 빈 리어카를 끌고 낡은 골목을 지나는데 저쪽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어두컴컴한데도 그 청년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다고 해요.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더래요.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고요. 처음엔 그냥 길 물어보는 젊은이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완전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할아버지가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죠. 웬 모르는 젊은이가 갑자기 돈을 준다니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총각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돈을 왜 받아? 나 알기나 해? 할아버지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청년이 봉투를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목소리가 아주 단호하면서도 뭔가 되게 절박해 보였대요. 할아버지한테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저 찾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봉투 안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 있었고요. 통장이랑 짧은 메모도 있었어요. 손에 들린 봉투가 그냥 돈 무게가 아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운명처럼 할아버지 인생을 막 흔들 것 같은 그런 무게였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낡은 방에 앉아 봉투 속 돈을 세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수십 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푼돈 모으던 세월이 눈앞에 휙 지나가는 거죠. 젊었을 때 아내가 아픈데 약값도 제대로 못 해줬던 거. 너무 비참했죠. 돈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어요. 밤새 기침하는 아내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참 무력했죠. 자식들 학비도 제때 못 줘서 미안해 고개도 못 들던 그런 아빠였어요.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이 낡은 골목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죠. 폐지 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쭈그려 앉아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행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꿈에서도 꿔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돈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거웠어요. 이 돈이요?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걸로 당장 허리 아픈 거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 낡은 방도 고칠 수 있겠네. 따뜻한 밥 실컷 먹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겠지. 겨울에 수도관 어는 걱정, 여름에 눅눅한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낡은 손수레 말고 작은 전기차라도 사면 덜 힘들 텐데. 아니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폐지 줍는 일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런데 기쁜 마음보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일까? 이걸 받아도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그 청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꼭 마지막 인사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대체 누구일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큰 돈을 줬을까?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렸나? 아니면 빚이라도 졌나? 나한테 돈 주고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려는 건 아닌가?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 청년의 깊고 슬픈 눈이 아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손에 든 봉투가 꼭 불덩이 같았어요. 이 돈이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면 내가 이걸 기쁘게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으로 편해지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슬픔이 담긴 돈으로 난 뭘 해야 할까? 밤새도록 답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봉투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돈다발 사이에 통장이랑 작은 메모가 있었죠. 할아버지께. 저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돈으로 부디 남은 생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꼭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 같았거든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자기 삶을 포기하려는 신호 같았어요. 그 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안 받고 돌려주려 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를 붙잡고 얘기를 들어줬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가슴을 막 짓눌렀어요. 평생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쁘게 살았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 봐도 안타까워만 했지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내 손에 이렇게 큰 돈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그냥 나를 위해 써도 될까? 아니면 이 돈으로 그 청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걸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마음속에 죄책감,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게 뒤섞여서 너무 괴로웠어요. 창밖이 슬슬 밝아오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이 돈은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짐이었어요. 그 청년 얼굴, 목소리,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하던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 슬픔이 나한테 옮아온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한 젊은이의 절망과 마지막 소원이 담긴 무거운 유산이었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평생 힘들게 산 나한테 이런 선물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죠. 아팠던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의 혼란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 돈이 내 인생의 빛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의 시작이 될까?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이 돈 그냥 쓸 수 없다. 적어도 그 청년이 왜 그랬는지 마지막 소원이 뭔지는 알아야겠다 싶었죠.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라는 말이 어쩌면 제발 저 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통장이랑 메모 들고 은행에 갔죠. 안 가르쳐줘요. 개인정보래요. 경찰서에 갔더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서 수사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 청년 만났던 골목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날까 봐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 옷에서 희미하게 흙냄새랑 비릿한 물 냄새가 났던 게요. 도시 냄새랑은 달랐어요. 꼭 공사판이나 배시라는 사람한테서 나는 그런 냄새였죠. 느낌이 딱 왔죠. 항구 쪽으로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붙잡고 청년 못 봤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도 많이 당했죠.
거의 포기하려는데 낡은 배 수리하는 곳 앞에서 일하던 늙은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할아버지. 며칠 전에 당신이 말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지. 맨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어. 근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그 친구가 가끔 깊은 바다를 보면서 멍하니 서 있곤 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니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한 건가? 어부가 가리킨 쪽을 봤더니 저기 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차갑고 푸른 바다를 멍하니 보면서요.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절대 찾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청년 옆에 서서 같이 바다를 봤어요. 한참 조용히 있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죠. 총각 왜 나한테 그런 큰 돈을 주고 사라졌나?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할아버지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돈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그제야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민준이래요. 몇 달 전에 혼자 자기를 키우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통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대요.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저만 보고 사셨어요. 힘들게 일해서 저 공부시키고 먹이고. 근데 정작 엄마는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돌아가셨어요. 이 돈은 엄마 피 같은 돈인데 저는 이 돈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돈이 저한테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 같았어요, 할아버지. 엄마의 희생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은 제가 제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이 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제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엄마 돈이 진짜 의미를 찾을 것 같았거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는데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돈이 자기를 올가맨다고 생각했던 거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민준이 손을 잡아줬어요. 손이 차갑고 덜덜 떨리고 있었대요. 총각 돈에는 죄가 없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라고 생각해. 자네를 위한 마지막 마음인 게야. 어머니는 이 돈으로 자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을 거야. 그리고 자네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지. 어머니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해. 이 돈은 자네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야.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이한테 그랬어요. 이 돈으로 나 혼자 편하게 살기보다는 작은 노인정을 짓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그 돈을 자기 행복에만 쓰는 게 아니라 민준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민준이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는 텅 빈 눈빛이 아니었죠. 그 후에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준 돈이랑 어머니가 남긴 돈을 합쳤어요. 그리고 민준이랑 같이 동네에 작은 복지관을 세웠죠. 민준이 어머니 이름을 따서 희망 나눔 센터라고 지었어요. 거기서는 매일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을 드리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요. 민준이는 이제 슬픔에 잠겨서 바다만 보고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 웃는 거 보고 아이들 재롱 보는 속에서 어머니 사랑이 아직 자기랑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절대 저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 인생에 찾아온 청년의 한마디가
돈보다 더 귀한 걸 선물해 준 거죠. 우리가 다들 힘들게 살지만 가끔 모르는 사람의 작은 친절,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청년이 준 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젊은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었고 또 할아버지 남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준 희망이었죠. 페이지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던 고단한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짜 재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 따뜻함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걸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됐답니다.